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우선 61기 세무사인가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53기니까 한 8년 전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가물가물하네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세무사 수습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습 관련된 영상들을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수습을 구하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습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세무사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60기 선배들이 세무사 수습은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했다면서 왜 저보고 세무사 수습을 했냐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세무사 수습을 한 이유가 지방에서 수습을 구하는 곳이 많지도 않지만 저 때는 더욱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 수습을 하려면 서울을 가거나 못해도 부산을 갔었어야 됐고, 저는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생각 없이 뭐 말라고 거기 가서 수습을 받아, 그냥 바로 옆인 세무사 수습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제가 느낀 점, 돌이켜보니 세무사 수습만큼 좋은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수습을 하고 왔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세무사 수습과 사무실 수습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 내가 나이가 좀 어리고 근세를 좀 오래 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분위기와 일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사무실 수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세를 구할 때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무실 수습을 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세를 할 거다, 무조건 사무실 수습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무실 수습을 하고 그 수습이 끝나면 근세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봉이 안 맞거나 하면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세무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나이가 있으신 분들, 보통 나이가 많다라는 기준은 제 생각인데 앞자리가 4인 경우 일단은 사무실 수습 자체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세무사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알려주고 혼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나이 비슷하면 아무리 사장이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 어린 사람들을 뽑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게 세무사 합격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무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세무서 갔다가 무조건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이가 있는데 합격하신 세무사님과 바로 개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무조건 세무서를 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사무실처럼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신고서를 내가 만들어서 접수하진 않습니다. 근데 신고 창구에서 홈택스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오시는 민원들에 대한 상담을 웬만하면 수습 세무사들한테 시켜요. 거기서 깨지고 배우고,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개업했을 때 상담하는 스킬이 늡니다. 저는 사실 개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얘기하는 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위에 개업하신 초창기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대표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어렵나요? 저는 신고 기간 때 하루에 몇백 명씩 상담도 하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천 명씩 상담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상한 질문도 받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이런 면에서는 개업할 때 사실 엄청난 스킬을 습득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공무원분들과 이제 얘기도 하고 친해지게 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성세무사, 이런 세무사가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세무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많이 알려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 세무사처럼 되지마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세무사님과 만나고 얘기하고 장부도 받아보니까 왜 그때 당시 공무원 형 누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합격하셨거나 아니면 개업을 바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무사 수습이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세무사님, 아니 개업을 하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세무사 수습하면 프로그램 못 다루잖아요. 근데 개업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웃긴 말인 게, 개업하면 업체가 있긴 있어요? 없잖아요. 업체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일을 하지. 업체도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 타령을 합니까? 업체부터 구하세요. 업체부터 구하려면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 세무서에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업체를 들고 오고 프로그램 배우는 거는, 아니 그 어려운 세무사 공부도 했는데 프로그램 공부 못 하겠습니까? 좋은 게 유튜브에 세무사랑이라고 치시면 유튜브로 강의도 다 있고요. 그리고 책도 있기 때문에 그 책 보면서 한 개씩 하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동기끼리 친해지면
옆에 사무실 수습했던 친구들한테 주말에 불러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프로그램 못 다룬다, 그래서 세무사 수습은 안 좋다,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세무사님, 전 61기인데 60기 선배 세무사님들이 세무사 수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돈도 안 주고 프로그램을 배울 수 없어서 개업했을 때 완전 꽝이다. 저는 세무사 수습 해봤거든요. 결국은 돌아 나중에 다 주위 세무사님들이 세무사 수습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인생에서 세무사 수습은 오직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 수습은요, 뒤늦게 들어가서 수습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세무사 사무실 직원처럼 일하겠다라고 시작해서 일을 하셔도 됩니다. 결국 세무사 사무실에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만들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무사 수습은 오직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남자분들 군대를 한 번 가나요? 두 번 가나요? 내가 두 번 가고 싶어도 뭐 부사관 이런 거 말고 병으로는 한 번밖에 못 갑니다. 뭐 두 번 가고 싶지도 않지만, 자, 이거와 똑같이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기회는 한 번밖에 없고, 저 같으면 세무사 수습하고 그러고 나서 힘들지만 근무세무사로 일을 하든, 아니면 그냥 세무사님과 딜을 해서 똑같이 막내 직원만큼의 월급만 주십시오, 1년 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일을 배우고 나서 개업을 하는 것도 사실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세무사 수습도 하고 세무사 사무실 수습도 했으니까 완전 최고의 습득을 한 게 아닐까 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사 수습이 안 좋다, 세무사 수습은 배우는 것도 없고 개업하면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해본 입장에서는 세무사 수습이 짱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 못하는 세무사 수습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혹시나 내가 진짜 세무사 수습을 너무 하고 싶은데 주위에선 단점밖에 말 안 하고 장점이 너무 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아래 제 메일로 글 적어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 속에서 말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수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무사 수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세무사 수습한 사람들은 열의 열 모두 다 칭찬하지 단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쓰는 거 공부하시면 되죠. 세무사 공부도 했는데 뭐 그거 어렵다고. 제가 봤을 때 다 핑계고 변명입니다. 저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수습 때문에 고민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습 사무실에 구했다 그러시면 정말 땡큐죠. 근데 그게 안 되었다, 그냥 집 옆에 세무서 가세요. 분명히 나중에 본인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무사 수습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